예, 코스피는 3,200포인트, 코스닥은 800포인트 선 회복에 성공을 하고 있는 오늘 화요일장입니다. 자, 오늘 잠금해제는 이분과 함께 종목들 열어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수 대표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5월 21일 만나봤던 종목이죠. 비츠로셀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28.9% 나타나고 있고요. 2차 목표가로 잡아주셨던 부분이 35,900원이었는데 이 가격대에 터치를 해준 비츠로셀입니다. 오늘장에서 3.75% 강세 흐름 그려주고 있는데요. 비츠로셀에 대한 추가 전략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1차 전지 관련된 쪽이죠. 예.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에너자이저 홀딩스, 100만 22, 그 회사, 그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일단 1차 전지도 쓰인 오늘 2차 전지만 강하다고 하더라도 1차 전지도 쓰이는 게 많다라는 쪽들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업체로 보게 되면 비츠로셀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방산 쪽이나 그리고 또 유정 시추하고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쪽들에서 수요가 많다는 쪽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비츠로셀도 이번 실적 괜찮지 않을까? 영업이익 한 150억대에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반영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보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지금 자리에선 맞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실적 흐름들 체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목표가의 추가 업사이드를 열어두시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35,900원의 목표가 잡고 갈까요? 그러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비츠로셀의 경우에는 이전에 맞춰주셨던 목표가 35,000원대 계속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혹시나 수익화를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죠. 삼성전자가 AI 냉난방 공조 분야에서 추가 M&A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M&A 여러 기업들과 맺고 있는 상황이죠. HVAC 냉난방 공조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등극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기회가 될 종목 과연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삼성이 움직인다. 삼성이 관심이 많다. 이쪽들은 영원한 테마죠. 예. 네, 그런 쪽에서 AI 전장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고 관심이 가는 게 저 공조 쪽 같습니다. HVAC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물론 LG전자도 관련된 사업하기 시작하면서 확장돼 가고 있고 가전회사가 뭔가를 좀 확장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조 쪽은 또 어디 들어가냐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B2B 쪽으로 확장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삼성도 여기서 지난번 독일 업체도 하나 인수를 했고요. 이쪽으로 확장시키면서 우리가 단순히 가전 쪽이 아니라 이쪽에 뭔가 큰 그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맞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가죠? 어제 딱 자리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되 실적과 함께 변화든 괜찮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화이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종목들의 스탁이 돌아갔는데요. 이 스탁이 나갔던 종목 가운데 오늘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그 주인공은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 냉난방 공조 HVAC 쪽이고요. 두 번째는 북미 매출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죠. 어떤 식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 HVAC 미국 공조업체의 주가가 함께 강세를 그리고 있다라고도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경동나비엔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귀뚜라미 한 마리와 경동이 두 축을 돼서 보일러 아버님 댁에 보일러나 이런 얘기 나왔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온수기 보일러 이쪽으로 매출이 아직까지 80%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영역을 진출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쪽들이 이 공조 쪽입니다. 그래서 HVAC라고 하는 쪽들이 앞으로 기대감이 좀 확장대가 더 커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보일러를 놔드렸는데 이왕이면
환기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까지 하시면 됩니다라고 되면 영업하기가 딱 좋죠. 예. 그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공조업체들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지금 경동나비에는 요만큼 올랐는데 거기는 뭐 저 위까지 올라가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또 하나의 인프라다라는 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국내 쪽들은 요거밖에 안 된다. 좀 뭔가 좀 억울한 느낌, 서운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한번 레벨업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워낙 실적도 좋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온수기와 보일러도 무시하느냐? 무시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잘 나가는 쪽입니다. 예. 여기다가 또 약간 건자재 느낌이 좀 나죠. 근데 건자재 쪽들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또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인테리어 그리고 또 같은 그 또 집 프로젝트 안에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데 가장 걱정했던 게 관세입니다. 네, 관세인데 일단 미국 법인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인 물량 들어가서 조금 이걸 카바를 하기 시작하고 또 대비해서 가격을 한 8% 이상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일단은 선전할 수 있겠다는 쪽인데 거기다 중요한 거는 국내 업체들이 잘하는 거는 가성비, 적기, 또 시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북미 쪽에서 매출이 벌써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부담 없지 않을까라는 쪽들로 보는데 오늘 올라서 조금 좀 속상하지만 네. 왜 하필 말씀드리는 가격대 이렇게 오르지만 네, 여전히 조정권이나 추세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미국 기업들은 공조업체들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줬는데 상대적으로 왜 우리 기업들은 주가가 좀 덜 올랐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아직 좀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일러나 온수기 쪽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냉난방 공조 쪽에서도 경동나비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북미 매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가봐야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명은 드렸지만은 뭐 온수기라든가 그리고 또 보일러 그리고 또 하이드로닉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물로 냉방 난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데폈다가 낮췄다가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같이 약간 좀 미국은 아직까지 그냥 히터라고 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하죠. 주변만 따뜻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강점은 온돌. 그렇죠. 네, 따뜻하게. 네, 그걸 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앉아보게 되면 아이고 지져지네, 아이고야 이런 느낌. 네, 그게 또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변화는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성과는 계속 이어질 실적 흐름들을 한번 보시는데 이제 관세라든가 환율 가지고 조금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성은 이상이 없다. 그렇게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동나비엔 어제 딱 이 종목 내일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딱 미리 픽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조금 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한 9만 원대 초반이나 그 밑에 정도쯤에서 9만 원대 언저리 쪽에서 대응하는 전략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기대 수익률은 저 한 15% 정도. 그래서 적어도 한 10만 원은 넘어가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손절가는 8만 원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예, 한 8만 5천 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주가의 추세 흐름들 이어가는지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경동나비엔이 한 6%가량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가격 전략 수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만 원대 부근에서는 경동나비엔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그 위로 업사이드 한 15% 정도 잡아서 10만 원 위쪽으로는 주가 터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8만 5천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굉장히 높죠. 캐대헌의 나라로 2천만 관광객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외국인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될 만한 종목 저희가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캐대헌이 무슨 사당 이름이 아닙니다. 예. 네, 뭐 오죽헌 이런 거 아니고요. 예, K-팝 데몬 헌터스. 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 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저만 하는 건가, 이거를?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아름다운 사원이 있구나, 이거 아니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쪽에 인기가 뭘 변화가 들어오냐면, 일단 각종 챌린지가 늘어납니다. 그 나왔던 쪽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게 김밥 한 줄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냉동김밥도 뜨고, 거기다가 또 나오는 쪽에서, 목욕탕을 또 그렇게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네요. 예. 500%인가 늘었대요. 외국인들.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목욕탕 문화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K 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 쪽에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는 그러면 가서 숙박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얻어서 이쪽들은 좀 눌림 목적에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끌어당기고 있는 K-컬처 문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냉동김밥, 목욕탕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극 중에 나오는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 우리에게 황금의 기회를 줄 만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서부 T&D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 개선,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저희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이쪽 종목들이 잘 가다가 한번 우르르 밀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밀렸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 군사 내마로 중국 앞바다에 지어놓게 되면은 중국이 이전에 사드 배치 때도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근데 이를 불식시킨 게 이번에 롯데관광개발의 실적, 롯데관광 쪽에서 나왔던 실적을 보게 되면 7월달 거의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옵니다. 그만큼 데이터는 스토리를 이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계속 나올 수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객실 점유율이라고 하는 OCC, 그리고 또 객단가라고 하는 ADR 모두 다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 이번 분기에 조금 취약할 수 있는 게 법인세,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또 세금 내는 예. 것들, 요게 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살짝 눈높이에 못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지금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상 없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도 그래서 약간 좀 예전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PBR 0.55배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눌림목 마무리 구간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보유 부동산 개발하고 있는 전략들도 조금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갖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앞에 용산, 그러니까 당연히 용산 쪽인데 거기 예. 앞에 낮은 상가가 지금 다 재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약간 최근에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지분 관계 좀 복잡해서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분이 그렇다고 어디 날아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천 송도에 있는 스퀘어원 플러스가 또 이쪽도 복합 쇼핑몰 개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수익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좀 더 잡힐 수 있겠다는 쪽들도 보면서 일단은 일단 자산 가치가 또 충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팝 데몬 헌터스의 숨은 실적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서부 T&D에 대해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한 8,500원대 정도면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 고가 때 보고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기대 수익률 한 25%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부 T&D 오늘 한 8,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8,5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25% 잡아보시고 리스크 주의 구간 7,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서부 T&D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